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이버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매출 10조 원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연 매출 10조 원을 달성한 건 국내 플랫폼 기업 최초입니다. 국내 완성차, 수입차 업체들이 잇따라 전기차 가격 인하에 나섰습니다. 내수 침체, 전기차 캐즘, 중국 비아디 등의 등장으로 몸값을 낮춰서라도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를 전 세계에 순차 출시합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성능을 한층 끌어올린 신작을 앞세워 글로벌 AI 스마트폰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을지 주목됩니다. 올해 들어 상장한 8개사 가운데 7개사의 주가가 첫날부터 공모가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모주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네이버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매출 10조 원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연 매출 10조 원을 달성한 건 국내 플랫폼 기업 최초인데요. 이혜진 창업자의 이사회 복귀와 최수연 대표의 연임 절차도 공식화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플랫폼 기업 최초로 매출 10조 원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지난해 매출 10조 7,377억 원, 영업이익은 1조 9,793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각각 전년 대비 11%, 32.9% 오른 겁니다. 지난해 삼각전 영업이익은 2조 6,644억으로 전년 대비 24.8% 증가했습니다. 네이버의 최대 실적을 이끈 건 검색 서비스 부문입니다. 지난해 네이버의 검색 부문 매출은 3조 9,462억 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9.9% 증가했습니다. 재작년 검색 부문 연간 성장률이 0.6%에 불과했던 점과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앱 첫 화면인 홈피드를 개편해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검색 서비스 점유율을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쇼핑 부문의 성장도 두드러졌습니다. 네이버의 지난해 쇼핑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14.8% 오른 2조 9,2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선보인 뒤 광고 효율이 향상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분석입니다. AI를 활용해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략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네이버가 올해도 다양한 서비스에 AI를 적극 접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올해는 네이버 서비스 전반에 걸쳐 온 서비스 AI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AI로 플랫폼을 고도화해서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네이버는 오늘 공시를 통해 최 대표의 재선임과 이혜진 창업자의 사내이사 선임 절차를 공식화했습니다. 내달 26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두 안건이 통과되면 이 창업자는 7년 만에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하고 최 대표는 3년간 네이버를 더 이끌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국내 완성차, 수입차 업체들이 잇따라 전기차 가격 인하에 들어갔습니다. 내수 침체, 길어지는 전기차 캐즘, 가성비를 내세운 중국 비아디 등의 등장으로 몸값을 낮춰서라도 고전하는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카이주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2만 3,635대, 전월보다 10.1% 줄었습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4.3% 감소한 수치입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침체되자 국산차, 수입차 기업들이 수요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자동차 가격 인하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엔 가성비를 앞세우는 중국 BYD가 올해 한국 시장에 진출하며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것, 그리고 전기차 캐즘의 장기화 등도 이유로 꼽힙니다. 가격을 낮춰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서는 전략. 볼보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소형 전기 SUV EX30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윤모 볼보코리아 대표는 EX30 출시 행사에서 시장 환경이 어려운 만큼 본사를 설득해 제품 가격을 처음 공개 때보다 인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경제적인 불확실성, 또 전기차의 어려움 때문에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해시키려고 미팅도 많이 하고 본사도 방문하고 하면서 우리 고객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좀 더 많은 고객분들이 EX30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울트라 버전에서 330만 원을 인하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5, 코나 일렉트릭 등 전기차 9개 차종의 할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할인되는데 서울 지역 기준으로 보조금의 현대차 할인까지 합치면 아이오닉5의 실구매가는 1,000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기아도 EV 세이페스타를 통해 전기차 4종을 최대 350만 원까지 할인하고 지난해 생산분에는 추가 할인 혜택을 줍니다. KGM도 주력 차종인 토레스 EV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75만 원을 할인해주는 자체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풀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의 치열한 가격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를 전 세계에 순차 출시합니다. 이번 신제품은 국내 사전 판매에서 130만 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다 판매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성능을 한층 끌어올린 신작을 앞세워 글로벌 AI 스마트폰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을지 주목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가 전 세계에서 순차 출시됩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영국, 인도를 시작으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선보입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은 갤럭시 S25 시리즈는 사용자의 일상 자체를 혁신할 것이라며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를 통해 역대 가장 자연스럽고 개인화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갤럭시 S25는 지난 11일간 진행한 국내 사전 판매에서 130만 대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사전 판매 중 가장 많이 팔린 겁니다. 삼성은 사전 구매자가 몰리면서 개통 기간을 이달 12일까지로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흥행은 전작보다 강력해진 AI 기능과 동결된 가격이 꼽힙니다. 구글의 AI 에이전트 제미나이를 기본 탑재하고 여러 앱끼리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일정 예약과 문자 보내기 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출시에 맞춰 구글의 AI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도 총 46개로 확대됐습니다. 더 많은 사용자를 통해 갤럭시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보관. 모바일 시장은 AI폰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AI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400% 증가하며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의 19%를 차지했습니다. 증권가에선 갤럭시 S25의 연내 출하량을 3,500만 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확실한 수익성으로 인기를 끌었던 LG 에너지솔루션 이후 최대 공모주였던 LG CNS로 다시금 증시 훈풍을 기대했던 금융투자업계가 크게 실망한 분위기입니다. 새해 들어 상장한 8개사 가운데 7개사의 주가가 첫날부터 공모가를 하회하는 등 공모주 시장에 혹독한 최강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LG CNS를 포함해 올해 증시에 입성한 공모주 8곳에 공모가 대비 상장일 수익률은 평균 마이너스 14.74%입니다.
무려 7개 종목이 첫날부터 공모가를 하회하면서인데 유일하게 수익을 낸 아스테라시스를 제외하면 평균 마이너스 23.18%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규 상장한 5곳의 상장 첫날 수익률 평균이 178.36%였던 것과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입니다. 주가 부진으로 인한 공모주 투자 심리 악화에 상장을 앞둔 기업들도 고심이 깊습니다. 다음 주 상장을 앞둔 IST, 동방메디컬, 오름테라퓨틱도 기관 투자자 대상 추가 IR 설명회 개최와 언론 인터뷰를 진행해 홍보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등 경색된 시장 분위기에 부담이 크다는 전언입니다. 상장이 절실한 상황인 서울보증보험, CK솔루션 등도 공모 일정이나 공모가를 조정하는 등 셈법이 복잡한 모습입니다. 과거 공모주엔 치킨값은 보장된다며 치킨 투자자 단도 있었지만 이젠 주관사의 노력마저 무색해졌습니다. 손실폭이 50%에 가까워지자 환매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투자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입니다. 올해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 가운데선 데이원 컴퍼니와 아이지넷이 해당하는데 주관사의 공모가의 90%의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근처에도 가지 못한 만큼 대량 풋백 옵션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가가 회복되지 않아 일반 청약자들이 모두 풋백 옵션을 행사한다면 이들의 상장 주관사들은 각각 40억 원, 30억 원어치를 떠안아야 합니다. 이는 기본 수수료와 성과 수수료를 더한 수수료 수입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도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금융당국의 IPO 시장 제도 대거 손질에 분위기가 반전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방위산업 경쟁자에서 협력자가 됩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수주전에서 촉발한 양사 갈등이 국제해양방산 수주전까지 영향을 주며 수주 경쟁력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원팀 체제 결성으로 수주 경쟁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앞으로 원팀 체제로 해양방산 수주전에 뛰어듭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은 수상함, 하나오션은 잠수함 분야 수출 마케팅을 주도합니다. 각사의 강점을 살려 해양방산 수주전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보관입니다. 현재 양사는 큰 틀에서 협력에 대해 합의한 후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팀 체제 협력은 국내 조선업체들이 높은 기술력 등에도 불구하고 해외 해양방산 수주전에서 지나친 경쟁을 한 데 대한 자성에 따른 것입니다. 유럽, 일본 업체들과 해양방산 수출 경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지반 싸움이 심해져 정부의 물밑 지원이 분산되고 수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지난해 호주 호위함 사업 수주 실패 요인 중 하나로 국가 지원 분산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방위산업 경쟁자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그간 한국형 구축함인 KDDX 사업을 둘러싸고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등 심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양사는 KDDX 사업자 선정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오다 지난해 11월 각사에 대한 경찰 고소를 취하하며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향후 3년간 해양방산 시장은 활발한 수주전 개최가 예상되는 상황.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필리핀, 에콰도르, 태국, UAE 등에서 수상함 20여 척을 발주할 전망이고 잠수함은 향후 5년 폴란드, 캐나다 등이 18척 이상을 발주할 전망입니다. 양사의 원팀 체제가 결성되며 해양방산 수주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양 업계 1위인 삼성그룹 계열 보험사들이 지난해 합산 4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첫 2조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난해 각 2조 원대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합산 순이익이 4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 2,6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습니다. 전년에 이어 2조 클럽에 무난히 재입성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2% 늘어난 33조 7,852억 원, 영업이익은 4.2% 증가한 2조 4,99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2조 767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전년 대비 14% 성장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손해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연간 순이익 2조 원을 넘기며 2조 클럽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 역시 지난해보다 8.7% 증가한 22조 6,5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보험사의 호실적 배경에는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 비중을 늘려 보험 계약 마진을 확보한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난해 합산 순이익은 4조 3,370억 원, 금융지주 순이익 1위인 KB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5조 782억 원, 2위인 신한금융은 4조 5,175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보험사 두 곳의 실적이 주요 금융지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삼성생명이 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생명이 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실적과 주주 환원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유인이 큰 선택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지난해 4분기 치솟는 환율에 따라 주요 금융그룹사들의 보통주 자본 비율 하락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4대 금융그룹사의 보통주 자본 비율을 살펴본 결과 건전성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사별 밸류업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이번 주 금융그룹사별 지난해 경영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영실적 발표를 한 하나금융그룹의 지난해 말 기준 보통주 자본 비율은 13.13%로 지난해 3분기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KB금융그룹의 지난해 말 기준 보통주 자본 비율은 13.51%, 신한금융그룹의 보통주 자본 비율은 13.03%입니다. 지난해 3분기 보통주 자본 비율과 비교하면 KB금융은 0.34%포인트, 신한금융은 0.1%포인트 각각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밸류업 이행을 위한 금융당국의 보통주 자본 비율 권고 수준 13% 이상을 지켰습니다. 오늘 경영실적 발표한 우리금융그룹의 지난해 말 기준 보통주 자본 비율은 12.08%로 지난해 3분기 11.96%보다 올랐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과 맞물려 강달러 행보가 이어지면서 금융사별 보통주 자본 비율 하락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내외 전문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원달러 환율 1,450원 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 자본 비율은 보통주 자본을 위험 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인데 금융사의 손실 흡수력과 비례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부채 평가 규모가 커지면서 보통주 자본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데 통상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보통주 자본 비율은 0.02에서 0.03%포인트 하락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시된 4대 금융그룹 보통주 자본 비율은 당국 권고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하면서 건전성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사별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환율 전망에 대비해 위험 가중자산 관리에 집중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별 목표한 밸류업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위클리비즈 김수윤입니다. 겨울 축제와 함께 즐기는 농심 신라면. 농심이 일본 삿포로시와 협업해 아이스링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최대 겨울 축제인 삿포로 눈축제 기간 동안 운영될 예정인데요. 매회 1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겨울 축제인 만큼 다양한 고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심은 겨울의 매운맛은 더욱 즐겁다라는 슬로건 아래 신라면 시식 부스도 마련했는데요. 이외에도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신라면 컵 제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편 농심은 지난해 신라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해 10일간 약 13,000명의 방문객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삿포로에서 스케이트와 함께 즐기는 이색 체험,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농심 신라면의 매력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SNS에 인생 막걸리로 소개해서 화제가 됐던 해창 막걸리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 해창 막걸리를 만든 전남 해남의 해창 주조장에서 무려 5천만 원대에 이르는 조고가 소주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오는 24일부터 본점과 강남점, 대구점에서 해창 주조의 증류식 소주인 해창대장경 세트를 5,050만 원에 판매하는데요. 이 세트는 국내 전통주 최고가인 2,050만 원의 해창대장경 한 병과 3천만 원의 24K 50돈 금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금잔에 이술을 따라 마시게 되면 한 잔 가격은 137만 원에 해당하는데요. 비싸도 너무 비싼 소주,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파스쿠찌가 이탈리아의 향을 물씬 품고 돌아왔습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스쿠찌는 리브랜딩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리브랜딩은 센스 오브 이탈리아를 슬로건으로 일상에서 이탈리아 감각을 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보다 폭넓은 이탈리아의 감각을 다루기 위해 기존 로고에 있던 카페라는 단어는 제외했다고 하는데요. 에스프레소와 함께 곁들일 음료로 아포가토, 콤파나, 스트라파짜토, 마키아토 등 4종을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브랜딩에 맞춰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를 모델로 한 광고 티저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개 이틀 만에 35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를 극도로 싫어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탈리아 감성의 파스쿠찌에는 아메리카노를 팔까요? 아니면 과감히 메뉴에서 뺐을까요? 전 세계적 메가 트렌드로 러닝이 큰 인기를 끌며 전 세계인의 러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닝 시장 확대에 따라 여행사들은 러닝과 해외여행을 결합한 런트립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런트립 상품은 마라톤 대회 참가권과 항공권, 호텔, 이동수단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은 여행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는 20일 출발하는 2025 오사카 마라톤은 오픈 동시에 마감됐는데 추첨제인 대회 참가권을 확보한 점이 메리트로 보입니다. 다음 달 6일 출발하는 2025 사이판 마라톤은 푸른 라군과 울창한 산, 감동적인 일출 등 잊지 못할 풍경을 즐기며 달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참가권을 포함한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 2가지 상품이 마련됐습니다. 러닝과 여행, 2마리 토끼로 건강과 재미 모두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르노코리아가 부산 공장의 홀류 생산 라인 구축을 완료하고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르노코리아는 다음 주부터 그랑 콜레오스 등의 차량 생산 재개를 위한 부산 공장 내 신규 설비 점검을 완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르노코리아는 부산시와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산 공장을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전기차 양산을 위한 부산 공장 설비 보강 공사에 나섰고 이번 점검을 마지막으로 내연기관 중심의 생산 라인을 전기차 생산까지 가능한 홀류 생산 라인으로 전환 완료했습니다. 단일 생산 라인에서 내연기관은 물론 전기차 생산까지 가능하도록 전환한 사례는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이 국내 완성차 업계 처음입니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부산 공장이 미래차 생산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설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부산시도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